안녕하세요. 방구석 한의사 월광입니다. 오늘은 저의 조금 의사로서의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참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도 되는 그런 말을 어르신 환자분들이 굉장히 자주 하세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마음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오셨을 때 그 어떤 환자분들이 어떤 말을 해주셔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냐 하면은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저에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약간 속상해요. 늙으면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늙으면 정말 죽고 싶으셔서 하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늙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르겠거나 여기저기가 너무 쑤시고 아파서 힘이 들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어려우신 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늙음이랑 그죠. 여기저기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아프고 이제 안 쑤시는 데도 없고 옛날보다 생활을 영위하긴 힘드니까 정말 많은 절망감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 절망감에 대한 표현이 아마도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표현형으로 조금 등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침을 놓으면서 제 정성이 들어갔고, 제가 열심히 나으려고 노력했고, 제 정성도 들어가 있는 홀몸이 아니고, 외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오래 사시고 제 얼굴 오래오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좀 이기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제가 열심히 하고 제 정성이 들어간 몸인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더 효과 있게 침을 놔드리거나 정성을 더 보여드려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야 하는데 내가 공부를 조금 덜한 건 아닌가 하는 조금 반성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늙으면은 죽어야지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늙었으면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늙었을 때에는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가면서는 생활하는 방식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 65세를 넘어가신 분들의 삶을 어릴 때부터 찬찬히 한번 짚어보게 되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돈 번다고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가족들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셨고, 남자는 남자대로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야근하고 지치고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겠죠.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장남이 있으면 장남 학교 가야 된다고 학비 다 벌어오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아이를 놓고 나서는 또 다른 장남이죠. 이제 장남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이제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이 어르신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시간은 얼마나 되냐라는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길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65세 이상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덕분에 굉장히 윤택하고 잘 사는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세대는 분명히
옛날보다는 훨씬 잘 먹었고 가난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 적어도 배는 골지 않게 됐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죽는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죠. 근데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윗세대 어르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바깥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남들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근데 그 남들이 이제는 다 장성해가지고 떠나가고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위할 남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나는 왜 나를 내팽겨 쳐두고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제부터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이가 들고 늙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모든 걸 다 할 순 없지만 지금 당장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열정들이 전부 다 사그라져서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르신들의 눈앞에 가슴 속에서 그 열정은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분명히 사회적 열정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는 골프를 쳐보고 싶었어. 나는 십자수를 해보고 싶었어. 나는 다른 뭔가의 취미를 갖고 싶었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평생 산책을 다니고 싶었어. 날 위한 여유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은 필요했어.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노동과 희생 덕분에 정말 축복 속에서 나를 위하면서 많이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실은 참 좋아요. 행복하고요. 그런데 그 사회를 만드신 주역인 어르신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늙으면 죽어야 될 것 같다. 나를 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내 마음은 뭘 향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또 자신과 좀 더 친해지시면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구석 한의사 월광이었습니다.